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도 긴장 속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져 온 서면 일대와 부산역 광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내일로 결정되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보건소와 소방당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10분 이내에 구급차가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조체 구축하고 있고요. 경찰하고 집회 동향 같은 거 계속 꾸준히 파악하면서 내일 서면 일대에서 탄핵 찬성 측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자 부산 진구도 바짝 긴장한 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직원 7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CCTV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역 광장에는 내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진 않지만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이어져 온 만큼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어제부터 선제적으로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고 부산역과 서면역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무정차 통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회관리 최전선에 있는 경찰 역시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병호 비상을 발령했고 선고일인 내일은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가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선고일 진행되는 합법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김 교육감은 취임 일성을 부산 교육의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석준 신임 교육감은 어제 실시된 재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51%, 33만 3천여 표를 얻어 보수 후보 2명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세 번째 부산교육의 수장이 된 그는 부산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부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승리라기보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그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선거 초반 김석준 캠프는 부산이 보수의 텃밭인 만큼 고전을 예상했습니다.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보수가 뭉치고 있는 데다 전환길, 손연보 등과 같은 극우 인사들이 정승윤 후보를 지지하면서 보수 결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은 진보 후보인 김석준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색채가 짙지만 교육에선 진보를 택한 겁니다. 보수 색채의 정승윤 후보가 극우 세력과 손잡은 모습을 자주 연출하면서 30%가량인 부동층이 김석준 후보에게 지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정도 부산시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가 선거 홍보책자에서 밝힌 대로 2년 말고 교육, 좌우 말고 미래가 부산교육에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 생중계를 교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석준 신임 부산시 교육감은 헌재 탄핵 심판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고 법치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급 학교에 헌재 판결 시청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석준 후보의 당선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후보의 정치 편향을 비판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당선인이 짧은 임기에도 교육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인구가 올해 1분기에만 7천여 명 줄어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수 경제 연령층인 4050 인구는 100만 명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돼 인구 감소가 경제 활력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산의 총 인구는 325만 9천여 명입니다. 이는 직전 분기인 12월 말과 비교하면 7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지역 인구가 다른 시도로 많이 빠져가 인구가 소폭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1월 부산의 사망자 수는 3천여 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6.8%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한파가 길었고 부산이 빠르게 늙고 있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대별로는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는 48만 800여 명으로 4,900여 명 줄었고 30대도 1,000여 명 감소해 3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9만 1,000여 명으로 1,500여 명 늘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꼽히는 4050은 계속 감소세를 보여 100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나 곧 1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부산 인구의 평균 연령은 47.4세로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급증, 경제 핵심 연령대는 줄어들면서 지역의 경제 활력도 악화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지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회의실에서 제2차 인구변화 대응 전담조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인구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와 저출생 대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지난해 친형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약물을 이용해 형을 살해한 뒤 부산으로 와 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버지 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미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지난해 2조 5천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허그가 공개한 결산 공고에 따르면 2024년 순손실은 2조 5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B&K 금융그룹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현지 법인을 통해 지진 피해자를 위해 이자 감면과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시사나 공공기관에서 역대 최대인 32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는 부산교통공사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설공단 34명, 부산도시공사 30명 등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1.6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